그러니까 10% 오른다고 큰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60불, 70불 되던 유가가 100불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50%가 상승. 50%가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가 1.5% 상승.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2% 정도 됩니다. 2% 정도 되는 소비자 물가가 내년 초쯤 되면, 내년 초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세스를 쭉 거치게 돼 있거든요. 내년 초쯤 되면 3.5%가 됩니다. 물가가 3.5%가 되면 뭐가 올라야죠? 당연히 금리가 오릅니다. 당연히 금리가 오릅니다. 지금 미국도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거죠. 한국은행장이 바뀌었죠. 한국은행장도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올린다는. 우리나라 금리가 2.5잖아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3.5면 우리나라 금리가 다시 5%가 됩니다. 다시 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일단 주가는 폭락하고요. 주가는 폭락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가 폭망하죠. 경제, 소비가 폭망합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이 몰락합니다. 이 세 가지가 예정돼 있는 수준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쟁이 계속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게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과 비율입니다. 아시다시피 2026년 3월에 거의 0입니다. 0. 0. 호르무즈 해협에 유조선이 통과되지 않으면 가장 타격을 받는 일본이 대한민국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 통과된 유조선의 80%를 석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세 번째는 중국입니다. 여하튼 아시아 국가가 가장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30년이 되면 중국에서 운용되는 전체 차량을 전기 자동차로 바꿔. 이런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고요. 유럽은 2026년 올해부터 새롭게 판매되는 자동차에 가솔린 차가 없습니다. 한 대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바뀌는 게 10년 걸립니다. 10년 동안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전쟁의 배경입니다. 전쟁의 배경의 시작은 여러분 이란이 갖고 있는 실제 중장기 미사일. 이란이 갖고 있는 중장기 미사일이 400km 정도를 날아갑니다. 400km를 날아가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가장 무서워하는 게 중장기 미사일. 작년 7월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10일 전쟁 중에 이란에서부터 발사된 중장기 미사일이 이스라엘 한복판을 파해서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명목은.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2월 28일이었는지 이거부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중동 국가 전체는 5년 동안 아주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어요. 극심한 가뭄에 시달려서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쌌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너무 치솟자 실제로 이란의 수도에서 민중보험기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작년 10월입니다. 그때 만일 이스라엘이 폭격을 가했으면 이란은 아주 쉽게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문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 했느냐? 2월 28일에 했습니다. 2월 28일에 했을 때 이게 뉴욕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이란이, 이란이 발사를 시작하겠다는 정보를 얻자 미국이 발사를 시작한 겁니다. 웃기는 짜장면 중에 이런 짜장면이 없지. 그러니까 전쟁을 이스라엘이 먼저 폭격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미국이 폭격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공격할 수밖에 없느냐?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수상 최고 지도자죠. 네타냐후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고 엄청난 부패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윤석열 같은 그래서 엄청난 부패와 부정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수상이 수사를 받고 있고 그것을 사면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3월 1일이 지났죠 이미. 3월 1일 동안 우리나라는 1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이스라엘은 3월 1일부터 2년 2월 28일까지가 1년입니다. 3월 1일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1월 1일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실제로 비상 예산을 쓰지만 이스라엘은 3월 31일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의회가 해산되고 선거를 다시 치릅니다. 선거를 다시 치르면 네타냐후는 반드시 패배합니다. 패배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사를 받게 돼 있는 거. 그래서 2월 28일에 전쟁을 일으킨 거. 네타냐후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자 미국은 왜 공격을 따라했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앱스타인 문제라는 것은 지금 수면 속에 들어가 있으나 전 미국의 엄청난 스캔들, 엄청난 스캔들. 실제 부유층들이 모여 사는 아이슬란드 섬 하나에 가서 10대 소녀들을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이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을 앱스타인 이 성폭로라고 합니다.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클린턴도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가장 젊었을 때 바로 현 미국 대통령이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이 전쟁이 계속 끌어지면 11월 3주차에 미국은 중간선거, 여러분, 미국의 중간선거는 우리나라 말로 중간선거지, 미국의 중간선거는 중간선거가 아니고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하원 435명을 뽑는 선거. 하원 435명을 뽑는 선거에서 만일에 민주당이 승리하면 바로 탄핵입니다. 바로 탄핵입니다. 그리고 감옥 갑니다. 저는 감옥 간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네타냐후의 경우는 네타냐후의 아들은 완전 정말 부유층 아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가사 전쟁할 때도 그냥 유튜버로서 그냥 떠들기만 하고 전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아들입니다. 네타냐후는 20년, 세 번 정권을 잡았으니까 너무 오래 했지요. 그래서 부패될 때까지 부패됐습니다. 아들은 패륜하고요. 재선거 시 패배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쟁을 하는 겁니다. 계속 비상전쟁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누구냐?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의 스캔들 중에 지금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스캔들이 바로 앱스타인 파일. 이 앱스타인 파일은 진짜 완전 개 같은 파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던 소녀들은 대부분 자살했어요. 대부분 자살. 근데 여기 보시면 트럼프의 젊었을 때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게 됩니다. 이걸 누가 듣고 있느냐?
이스라엘 정보군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게 정설이에요. 11월 3주차 화요일이 되면 미국이 선거를 갖게 되고요. 만일 미국은 다른 거 하나도 안 봅니다. 기름값이. 기름값이 오르면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모든 대통령이 낙선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기름값이 오르기 때문에 낙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이면 끝낼 것 같았던 이란과의 전쟁에서 벌써 달을 넘기다 보니 트럼프는 초조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지겠다. 호르무즈 해협은 니들이 돈을 내고 유조선을 통과시키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이유는 바로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석유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1억만 배럴이 하루에 필요한데 미국이 생산하는 석유가 1,400만 배럴입니다. 미국은 자급자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 유조선이 통과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든 전쟁을 끝내려고 할 겁니다. 최소한 트럼프는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11월 전쟁에서 선거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청문회 쓸 수밖에 없고 청문회 쓰면 그냥 대통령직을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은 10대 여성의 성폭행은 가장 죄질이 나쁘게 봅니다. 그래서 막 1000년, 500년 이렇게 징역을 삽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뭘 봐야 되느냐? 과거의 사례 중에 걸프전을 보셔야 됩니다. 걸프전. 1990년 걸프전이 지금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유가가 17불 되던 게 40달러로 상승했고요. 다만 딱 1년 만에 유가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지금이 그렇다고 여러분. 전쟁이 끝난다고 기름값이 당장 내려가지 않습니다. 정말 당장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실제로 생산량을 늘리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제가 보는 정치적인 시츄에이션을 놓고 볼 때 저는 한 달 안에 끝납니다. 이미 어제 트럼프는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다. 우리는 빠지겠다. 그럼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빠지는 바람에 미국의 주식이 폭등했습니다. 폭등했고 지금 현재 한국의 주식도 역시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오래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계속 전쟁을 이어가야만 본인의 수사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되면 그건 국지전입니다. 미국이 참여하면 국제전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도 계속 전쟁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란을 베네수엘라로 착각한 게 미국의 착각이었습니다. 이란은 우리나라 땅에 17배가 넘습니다. 17배. 1억 명이 넘고. 그래서 이란을 베네수엘라처럼 쉽게 정복하리라는 것은 착각에 불과해요. 1억만 배럴 중에 1,400만 배럴이 미국이고 1,000만 배럴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지금 때아닌 호황을 누리는 나라가 어디죠? 러시아입니다. 500만 배럴. 그래서 이 세 나라가 갑자기 생산량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컨틴전시 플랜 실제로 최악의 상황이 준비돼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미국의 셰일 오일, 즉 미국의 이 1000m 아래에 있는 셰일 오일이 답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새롭게 생산되는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 더 길게는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고유가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자, 여기서 답은 뭐냐? 재테크의 인사이트. 여러분, 지금의 답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어제 1260, 1526원까지 올랐어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래서 폭락될 가능성이 높은 주식시장에 따라 상승될 수밖에 없는 달러를 보유하라가 첫 번째입니다. 달러를 보유하라. 달러를 보유하는 게 1번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리스크가 그리고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달러를 보유하는 게 1번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매일경제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제가 들은 얘기를 요약한 거. 두 번째는 골드입니다. 골드바. 골드바는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실제로 글로벌 경제 위기 때 역시 골드바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주 급등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는 시기가 되면 골드는 즉 금은 급등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왜 떨어졌냐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석유 비축량이 1등입니다. 6개월치를 비축하고 있죠. 그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일본이 3개월치고요. 여러분, 금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인도가 일주일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도는 지금 나무때입니다. 나무때요. 그래서 인도에 골드 있잖아요. 그걸 다 판 겁니다. 인도의 여인들이 금을 다 판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도 금을 다량 보유한 나라가 원유 생필품 수입을 위해 매각 중입니다. 그래서 금이 떨어진 거죠. 금이 떨어졌는데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러시아가 다시 사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가 1번이 달러, 두 번째가 골드, 세 번째는 뭐냐? 이럴 때일수록 어디냐? 미국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에 지속적으로 실제로 한국, 독일, 프랑스는 시총이 12%씩 줄었는데 미국, 이스라엘은 아예 타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미국 주식시장에 돈을 넣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게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입니다. 지속적으로 오른 것만은 아니고요. 올랐다가 대폭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대폭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대폭 떨어졌다가 이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파는 투자상품, 동행상품, 확정금융 상품을 자신감을 갖고 고객에게 권해야 될 시기가 지금 시기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전 세계 유일 강국 또한 트럼프는 반드시 11월 셋째 주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쟁은 조기 종식시키고 주가는 부양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입맛에 맞는 실제 FOMC 의장도 뽑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바로 지금 고객들에게 권하는 제일 자신 있는 상품은 아직 달러고요. 두 번째 동행이고 세 번째 확정금리 상품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상법이 개정됐습니다. 3차 개정상법. 요건 여러분이 아는 모든 CEO에게 다 해당됩니다. 3차 개정상법이 본회의의 통과가 확정됐고요. 3월 1일 시행입니다. 자사주 의무소각제도 확정입니다. 자사주 의무소각제도 확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고객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팔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걸 자사주 매도라고 합니다. 자사주 매도. 그럼 회사는 자, 내가 100주를 갖고 있으면 30주를 회사에 팝니다. 그럼 나는 70주 갖고 있고 회사는 몇 주 갖고 있죠? 30주 갖고 있죠? 그거 회사가 갖고 있는 그 30주를 자사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세법이 통과되기 직전까지는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해도 됐습니다. 자사주를 보유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소각해라. 그러면 100주가 갖고 있던 100주가 30주가 회사에 팔렸잖아요. 내가 70주를 갖고 있죠. 회사가 갖고 있는 30주를 소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내가 회사에 주식을 팔면 22% 내던 게 49.5%가 돼. 왜냐하면 의제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선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자사주를 취득하면 그러니까 4월 1일 오늘 취득하면 1년 내에 소각하는 거예요. 1년 내에 소각해라. 그런데 예외적인 때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때. 이게 컨설팅입니다. 예외적인 때 뭐냐면 첫 번째는 운사주제도. 두 번째는 근로복지기금. 세 번째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 요 딱 세 가지로 귀결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은 아무도 안 할 거고요. 3번은 기술이 있는 기업만 합니다. 2번입니다. 두 번째. 바로 사내 근로복지기금. 그래서 법인의 지금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붐이 조금씩 일고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뭘까요? 한 글자도 바뀌지 않은 거. 여러분 메모하십시오. 한 글자도 바뀌지 않은 거. 바로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CEO가 갖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소득할 때 양도소득세 제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내가 회사에 팔면 소각이 의무화돼서 49.5를 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소각하면 매각하고 소각하면 양도소득세 제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추정컨대 약 30%의 법인이 과거에 수많은 FC분들이 회사의 주식을 파세요. 그러면 22%밖에 안 내니 22%만 내고 현금을 확보하세요. 했을 겁니다. 그 기업은 1년 6개월, 3월 1일부터 1년 6개월 내에 주식을 소각해야 됩니다. 주식을 소각해야 됩니다. 이게 폭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CEO를 만나시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가 확정됐는데 실제로 주식 이전에 대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죠.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할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보유하는 회사들은 지금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소각을 해야 되네. 이런 의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따라서 자기 주식을 보유한 법인 전체에 아주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예 목적, 특히 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등등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절 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매도하면 22%를 냅니다.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을 소각 안 하고 한해근로복지기금에 위탁하면 법인세 22% 절세를 내줘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주식 22%를 양도소득세를 냈지만 법인세에서 22%를 돌려받기 때문에 실제로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소기업은 이 급여 조정 필요 없이 사내근로복지금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동호회 지원,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직원들의 지원, 그다음에 전월세 지원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니즈를 무지하게 갖고 있는데 그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근할 땐 특별한 접근이 될 수 없지만 지금 시기 같은 시기에 접근하면 중소기업의 CEO, 지금 요즘 중소기업 CEO들 모임마다 가서 이 자사주 해결, 자사주 소각 해결을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관점을 볼 때 여러분께 CEO를 만나서 자사주 소각 의무 확정에 대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중간에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예금의 눈물입니다. 예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예금이 정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증시 격언 중에 주성현 제가 한 직업을 폄하시키는 게 절대 이건 증시 격언이에요. 그냥 격언이니까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구두 닦기가 주식을 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망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은행에서 ETF를 팔면 주식시장이 망한다. 왜 그러냐면 증권사에서 팔면 ETF의 운용 수수료가 0.05예요. 은행에서 팔면 1.5. 그러니까 은행에서 지금 주식 ETF를 팔고 있거든요. 근데 무지하게 가입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증권사는 좀 멀고 은행은 가까우니까 은행에서 가입.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이 그만큼 열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출근하기 전에 주식 투자를 해라. 그래서 8시부터 장이 열렸고요. 퇴근한 다음에도 주식 투자를 해라. 그래서 저녁 8시까지 매수 매도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2시간을 운영하는 주식시장의 장이 대한민국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빠지고 있어요? 실제로 예금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감소하는 은행의 예적금.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얘기는 상품을 가입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고객이 만일 저는 월납이 싫어요. 그런 고객이 있다면 혹은 일시납 가입한 고객을 1억만 인출해서 그걸 월납으로 권하고 싶다면 여러분께 권유드리는 상품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상품은 바로 요겁니다. 지금 역대급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아시다시피 뭐예요? 여러분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1150만 명이 가입했어요. 연금저축을 다 가입해요. 왜? 연말정산에 혜택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하잖아요. 가입하고 바로 혜택이 되게 는 상품만 가입하고 우리나라 사람마저 여러분 해외에서 공항을 벗어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한국 관광객을 쫓아가면 공항을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아, 눈깔 사탕을 깨물어 먹는 애들이 없대. 전 세계에. 한국은 눈깔 사탕을 여러분, 북한에 가서 눈깔 사탕을 주면 애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내가 한번 빨고 옆에 주고 옆에 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왜냐면 귀하니까. 우리 애들은 어떻게 그냥 이거 먹 들어가자마자 씹어 먹잖아요. 짜장면 나오기 전에 양파 다 먹어가지고 같이 반찬 좀 짜장면 나오고 반찬 좀 더 주세요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내가 연금을 받을 건 아니야.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그런데 일단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뭐가 돼? 연말정산이 되니까 가입하는 게 뭐예요? 연금저축이. 그 다음에 가입한 건 아시다시피 ISA. ISA. 이건 770만 명이 가입했어요. ISA는 인디비주얼 세이빙 어카운트 해가지고 개인 자산관리 계좌라고 해. 개인 자산관리 계좌. 이걸 가입해서 전부 미국 주식을 투자한 거야.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니까 이걸로 양도소득세 없게 가입하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올해부터 화제가 된 게 IMA입니다. IMA. IMA. 요거는 실제로 원금 보장되는 주식 투자. 원금 보장되는 주식 투자예요. 그런데 이 주식 투자의 붐을 타고 지금 삼성증권, 그 다음에 미래에셋 증권에서 만드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특정 금전신탁입니다. 특정 금전신탁. 특정 금전신탁, 요 상품은 그냥 가입하고 다음 달부터 이자를 받아요. 그런데 15% 확정. 원금은 손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원금을 기가 막히게 커버하는 게 바로 커버드 콜. 커버드 콜이라는 게 뭐냐면 콜 옵션은 내가 만기돼서 내가 갖고 있는 옵션을 실행할 수 있는 게 콜 옵션이잖아요. 커버드 콜은 이미 주식을 갖고 있고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콜 옵션을 같이 실행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커버드 콜. 그래서 이 상품을 여러분께 잠깐 소개하는 겁니다. 잠깐 소개. 처음 가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뭐냐? 바로 여러분 이게 1호예요. 1호인데 코덱스 금융고배다. 탑10 위클리 커버드 콜.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 커버드 콜.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이 5대 금융그룹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DB손해보험,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여러분요, 자 보세요. 금리가 높아지면 은행이 당연히 도움이 되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은행 주가가 올라가죠. 왜?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이자가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지금 현 정부가 주식을 많이 권하고 있잖아. 주식을 많이 권하니까 증권주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DB손해보험,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이 들어가 있는 10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 이 상품이 바로 말씀드렸듯이 1억 투자하면 125만 원이 매월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갖고 어자일 크리에이티브가 뭐냐면 실제 여러분 고객에게 이것만 권하면 수업을 대주는 거야. 절대 안 돼. 자, 좋은 상품이 있는데 원리자로 수익을 극대화하자. 동행이나 8% 상품으로 터닝하자. 그런 측면에서 바로 요겁니다. 실제로 1억을 가입하면 105만 원씩 나오니까
1억을 가입해서 원금은 본인이 가져가시고 매년 105만 원으로 8% 연금이나 아니면 통해 아니면 달러 이런 것들을 권유하는 기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커버드 콜을 통해 매월 100만 원씩 나온 거로 투트랙 전략으로 고객에게 권유해 보자. 이 뜻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중간에 박수 한번 또 칠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상품 라인업입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여하튼 7년 납 달러 저해지는 주력으로 판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금은 0세부터 20세까지는 IBK 8%, 40세 이상은 KDB, 50세 이상도 IBK 8%. 투자는 매트라이프 동행, 20년 종신, 그러니까 700 종신은 ABL 20년이 가장 상품 특징도 좋고 수수료도 가장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일 유배당이다. 죄송해요. 유병자다. 그러면 동양 15년 납. 이것도 굉장히 지금 업계에서는 많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시납은 달러, 오늘의 연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상품의 라인업 전반을 잘 기억하셔서 고객에게 제대로 된 판매를 하시기 바라고요. 암, 이대 질환, 치매, 유병자, 운전사는 손해보험의 5대 특징으로 여러분께 라인업을 정해드립니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세상의 변화.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만 1985년으로 돌아간다. 내가 만일 타임머신을 타고 1985년 돌아가서 음마아파트. 음마아파트를 가보셨어요? 음마아파트 주차, 시내 주차. 1.1cm밖에 없어. 거기서 어떻게 나오는지 난 이해할 수 없어. 누가 드나 봐. 이게 들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앞뒤에 0.1cm밖에 없는데 어떻게 차가 빠져나오는, 그냥 부딪히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음마아파트. 나스닥 주식을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 골드, 금은 1986년에 한 돈에 얼마였을까? 한 돈에 2만 원. 한 돈에 2만 원. 그러니까 돌반지 부패값. 그때 부패가 2만 원. 지금 96년 10년이 지나서 별로 안 올랐어요. 3만 원. 2006년에 5만 원. 2008년에 8만 원. 그러다가 언제 갑자기 올라요? 2024년에 60만 원. 그리고 작년에 기가 막히게 올랐죠. 금값이 100만 원이 됐습니다. 지금 85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올 초에 얼마야? 103만 원까지 올랐어요. 이게 왜 오를까? 금은 왜 오를까요? 다이아몬드는 대폭락했어요. 화학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금도 화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금값보다 더 든든. 그리고 금은, 지구상의 금은 70%가 소비됐대. 30%밖에 남아있지 않대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오릅니다. 라는 게 중론이에요. 금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어디예요? 인도입니다. 인도. 결혼식 예물. 요즘 팔찌, 목걸이, 100돈짜리. 100돈 1억이야. 그걸 지하철 타면 나올 때 목이 없어져. 목걸이가 아니라 목이 없어지는 그 상황이 바로 1억짜리. anyway, 여하튼. 그래서 몇 배 올랐어? 50일. 음마아파트. 대단해요. 음마아파트는 1985년에 34평이 4천만 원. 지금 얼마에?
35. 그래서 87.5배. 87.5. 그런데 나스닥 100. 나스닥 100은 여러분 85년에 100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얼마야? 24,960. 그래서 249. 그래서 비교하면 골드는 51배, 음마파는 75배, 나스닥 100은 240배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1배, 75배, 그리고 240. 너무 멀어. 40년. 자, 그래서 여러분 51배, 75배, 249. 10년을 보겠습니다. 10년을 보세요. 여러분 이 자료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테니 동행을 권하는데 잘 쓰십시오. 이 사람 2016년 3월에 시작했어. 나는 물좀 먹고 입을 묶고 저축해야지. 그래서 은행에 1,000만 원을 넣어놨어. 그러면 은행의 평균 예금 금리가 3.2%. 1,270만 원이 됐습니다. 1,270만 원. 그런데 아니야. S&P 500에 넣어놓지 뭐. 그래서 S&P 500에 1,000만 원을 넣는 사람은 3,100만 원이 됐어. 3,100. 미국으로의 집중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훨씬 뭐예요? 10년의 변화를 놓고 볼 때 훨씬 높아진다. 이 말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다. 그냥 그렇지 않지. 계속해서 떨어졌어. 그러다가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이게 반복된다. 그래서 절 보세요. 지금이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못하는 거. 한 달 후에도 지금이 맞을까요? 그래서 뭐예요? 타이밍이 아니에요. 얼마나 오래? 롱타임. 얼마나 오래 주식시장에 공인 같은 좋은 상품에 들어간.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진 상품이 가장 베스트.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700종식. 자, 보세요. 신한, ABL, 동인화, 농협, TV, DB, 하나생명 전체를 놓고 볼 때, 지금 1627%, ABL이 1627%. 그러니까 100만 원을 하면 1627만 원이에요. 총 수수료가 가장, 물론 농협이 약간 더 높은데, ABL이 상품의 특징이 좋아요. 20%씩 체증되고, 7년 지나면 주축전환 다 되고, 상품은 거의 비슷한데, 결국 총 수수료가 어디가 제일 좋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업계에서는 이게 아주 고객이 이 상품을 너무 많이 설명을 들었어요. 다 아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가족법인 계약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가족법인을 가입하면 법인 만드는데 80만 원 들고 2년 동안 기장해 주는데 240만 원.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320만 원 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법인을 권할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700종신 200만 원만 가입해라. 700종신 200이면 3천만 원이잖아요. 수수료. 그리고 여러분이 가족법인 운영해 주고 2년 동안. 그 다음엔 본인이 운영하면 돼요. 그래서 가족법인이 대세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객들에게 자신 있게 700종신도 권해보시되 만일 700종신을 일부만 만약 플러스 했을 때는 은행보다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 이 말씀도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첫 번째,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됐어요. 상법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 통상임금, 인센티브가 통상임금이 됐습니다. 언제? 재작년 12월. 인센티브가 기쁜 마음으로 좀 쓰니까 퇴직금에 엄청난 부담이 돼. 세 번째, 여러분, 상속증여세가 완전히 무산됐어. 그래서 가족법인이 뜨는 거예요. 상속증여세가 무산됩니다. 네 번째, 현 정부의 주가 활성화에 맞는 금융 다각. 다섯 번째, 여러분, 해외 투자에 대한 법인 설립, 붐. 여섯 번째, 적으세요. 3월 17일, 지지난주, 뭐가 바뀌었느냐? 여러분, 민법이 바뀌었어요, 이번. 민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엄마를, 아빠를, 하잖아, 자식이. 그러면 상속을 못 받게 바꿨어. 과거에는 구하라법 아시죠? 엄마가, 구하라가 죽자 갑자기 엄마가 20년 만에 나타났잖아. 그러면 엄마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가 구하라법이에요. 그것만 있었거든? 그런데 3월 17일에 법이 뭐로 바뀌었냐면 자식 중에 유독 부모에게 잘못했다. 불효. 그래서 불효로 판단하면 뭐가 없어져?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해.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유류분 청구 안 돼. 안 돼.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일단 받았는데 받고 나서 불효해. 그래도 다 돌려받을 수 있게 바뀌었어. 그래도 돌려받을 수 있게 바뀌었어.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상속증여에 대안이 일어났다. 그래서 요걸 제가 시간을 갖고 여러분께 강의를 할 거예요. 그게 이제 강남, 부산, 대구, 대전, 충청 이렇게 나눠서 요걸로 강의를 할 테니 여러분이 강의할 때 후보자님들을 잘 모시고 오셔서 들어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도 여러분께 드려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4월 무료 워킹데이가 22일 쉬는 날이 없어. 하루에 쉬는 날이 없잖아. 맞는 얘기잖아. 쉬는 날 없이 성적을 내는 4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